영등철이라는 음력 2월. 바다는 아직도 춥기만 한데 아랫집의 목련과 동백은 우리 집으로 넘어와 앞마당을 환하게 밝혀준다. 봄비 촉촉이 내린 뒤 불어오는 향기로운 바람. 어디로부터 왔을까? 뒷마당 소복이 올라온 달래가 반갑기만 하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닥터케이 한판 승부 진행자 김재원입니다. 지금 이제 영등철에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영등철 낚시인들은 영등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영등철 낚시는 첫째가 어렵다. 대신에 사이즈가 크다. 뭐 이런 등등의 그리고 기복이 심하다. 그런 고정관념들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요. 근데 영등철은 겨울 내내 음력으로 1월 말까지 수온이 뚝뚝뚝뚝 떨어지다가 어느 정도 안정권을 유지하면서 영등철부터 서서히 수온이 올라가는, 물론 기복은 심하죠. 겨울 날씨는 기복은 심한데 영등철을 기점으로 수온이 회복되는 그런 계절이 영등철이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통 그 영등철이면 음력으로 2월이니까 양력으로는 2월 말이나 3월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해마다 비슷비슷하게 영등철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윤달이 낑긴 경우는 조금 다르기도 하지만은요. 근데 그때 당시에 영등철이라고 하는 시기에 우리가 원도권, 추자도나 가거도나 이런 곳을 가보면 정말 사이즈 좋은 감성돔이 마리수로 낚이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만권은 아예 감성돔 낚기가 힘이 들까요? 그런 생각으로 이런저런 고민을 해보다가 제가 지금 아주 초내만권입니다. 이곳은 경남 고성 앞바다입니다. 고성 앞바다인데 우리가 보통 여기는 감성돔 산란장으로 알고 있는 그런 포인트들입니다. 옆에 보면 장구섬, 대구섬, 토끼섬, 이끼섬 이런 섬들이 아주 우리가 흔히 대마도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아주 잔잔한 바다에 섬들이 박혀 있는 그런 내만입니다. 물론 감성돔 산란장이 맞습니다. 이곳은 5월달, 6월달 정도 되면 어마어마한 양의 감성돔들이 산란을 위해서 이곳 내만에서 먹이 활동을 하고 또 산란 준비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과연 영등철에는 이곳에 감성돔이 낚이질 않는지 의문스러워서 몇 해 전부터 1월, 2월 요 사이에 제가 이곳을 몇 번 찾았습니다.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틀림없이 이것도 한겨울에도 감성돔들이, 사이즈 괜찮은 감성돔들이 자주 출몰하는 걸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영등철에 대한 개념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바꿔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오늘 이 자리를 선택을 하고 낚시를 합니다. 영등철이라는 거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닥 수온이 가장 차고 낚시가 가장 어렵고 정말 3일에 3번 출조하면 1번 정도 낚는 그런 계절이 영등철인지, 그렇지 않으면 영등철은 수온이 서서히 상승을 하면서 어떤 안정된 그런 수온들을 보이면서 감성돔들이 이제 드디어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시간이, 그런 계절이 영등철인지 오늘 낚시를 하면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자, 지금부터 영등철 감성돔 낚시 내만권에서, 초내만권에서 영등철 감성돔 낚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력 1월 말까지 수온이 뚝뚝뚝 떨어지다가 영등철을 기점으로 수온을 회복하는 시기라고 생각하며 그 어렵다는 영등철의 정의를 다시 써보기로 하는 닥터 K. 수온의 상승이 시작되면서 감성돔들의 움직임이 시작되는 시기라 생각되어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는
닥터 K다. 네, 이제 영등철 감성돔 낚시 내만권에서 시작을 해 봅니다. 내만이라 그런지 오늘 일기예보와는 다르게 바람도 뭐 거의 없고요. 아주 평온한 그런 분위기에서 낚시를 합니다. 이곳 이끼섬 고성 내만권 같은 경우는 우리 낚시인들이 보통 그 산란 감성돔을 낚는 5월달, 6월달에 산란 감성돔을 낚는 그런 그 포인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몇 년 전부터 산란철 감성돔을 낚지 말자는 캠페인 때문에 5월달, 6월달은 감성돔 낚시를 거의 뭐 안 하는 편인데요. 사실은 이곳이 예전부터도 한겨울에 영등철에도 충분히 감성돔이 나왔던 자리들입니다. 우리 낚시인들이 이제 아는 분들은 좀 알고 있었고 뭐 대부분의 낚시인들은 이곳은 뭐 봄철에나 감성돔이 낚이고 외해권으로 뭐 원도권으로 그렇게 낚시를 많이 다니셨는데요. 실상은 여기 감성돔들이 그렇게 멀리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주위에 감성돔이 은신할 수 있는 또 겨울을 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 물속 여건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감성돔들이 크게 멀리 빠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사실 겨울철에도 이곳 내만권에 한 번씩 와 보기도 했는데요. 아주 많은 마리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이즈 좋은 감성돔들 그래도 얼굴도 볼 수 있었고 괜찮은 자리입니다. 오늘은 이제 영등철이지만은 이 내만권에서도 충분히 영등철 낚시가 가능하다는 걸 한번 그 확인도 하고 싶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도 싶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도전을 해 봅니다. 자, 이제 낚시를 시작하는데요. 감성돔이 사이즈 괜찮은 감성돔이 좀 마리수로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요걸 내 그 낚시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조항이 어떨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곳은 수심이 기본적으로 13m, 15m 그렇게 나오는 영등철의 대표적인 그런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내만권에서도 깊은 수심대에 지금 음력으로 2월 뭐 중순이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이런 시기에 감성돔을 얼굴을 볼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곳은 일기예보와 달리 바람도 없고 아주 편안한 분위기에서 낚시를 시작하는 닥터 K. 영등 중반기에 감성돔을 낚는 포인트로 알려져 있는 이곳 이끼섬은 14~15m의 깊은 수심을 유지한 곳이기에 감성돔들이 겨울을 날 수 있는 조건들이 잘 조성되어 있는 곳이고 내만권에서도 영등철 감성돔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꼭 확인해보고 싶어 도전해보는 닥터 K다. 과연 그는 오늘 원하는 녀석을 볼 수 있을까? 13m부터 시작했는데요. 바닥이 걸리지 않으니까 14m 정도 수심을 줘보겠습니다. 14m, 15m 이런 식으로 점차 깊게 공략을 해봐야 되겠죠. 자, 크릴은 꼭꼭 예쁘게 좀 멀리 던져야 되기 때문에 바늘에 잘 끼워줘야 됩니다. 자, 수심 14m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쌰. 영등철의 고정관념을 깨워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살짝 긴장한 모습이 이번 도전에 대한 기분 좋은 설렘과 함께 무거운 부담감이 강하게 품어져 나오는 듯하다. 지금 낚시를 시작하는 지금은 오늘 물대상으로는 9물입니다. 9물이고요. 아침에 지금 덜물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가 조류가 좀 상당히 빠른 곳입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작은 섬들이 많기 때문에 섬과 섬 사이를 지나는 그런 병목 현상 때문에 썰물
덜물 조류들이 좀 강한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미지근한 그런 조류가 흘러갑니다. 아주 감성돔 낚시하기에 알맞은 그런 조류가 흘러가는데요. 밑밥을 잘 투척해가지고 어신지에 가는 방향을 잘 잡아서, 여기는 조류가 뭐 앞뒤로 흐르는 게 아니라 거의 좌우로 횡으로 흐르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밥 띠를 꾸준하게 밑밥을 뿌려가지고 밑밥 띠를 형성을 시키면 그 흘러가는 밑밥 띠가 흘러가는 그 길에서 감성돔이 낚일 확률이 높은 곳입니다. 이곳의 조류는 아주 빠른 곳이지만 지금은 부드럽게 좌우로 흘러주고 있어 기대감을 내비치는 닥터케이. 자, 꾸준하게 조류 상단에다가 밑밥을 투척해 주고요. 14m 수심으로 지금 그 조류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쭉 흘러가는데요. 자, 수심을 14m를 주니까 간간히 바닥을 치고 가는 느낌이 듭니다. 어신지가 흐르다가 한 번씩 툭툭 그 뭐랄까 미끌림, 바닥청의 그 해초나 청태 같은 그런 부분에 바늘이 스치고 지나가는 듯한 그런 뭐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뭐 잔챙이들의 그 어신일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현재로 뭐 커릴이 살아오는 걸로 봐서 잔챙이들, 잡어들은 지금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밑밥을 지속적으로 뿌리면 잡어들이 나타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는 없고, 이때가 감성돔 낚기가 가장 좋은 타이밍인데, 자, 감성돔이 있다면 제가 밑밥을 그래도 제법 투척했으니까 조류를 타고 흘러가다가 한번 어신지가 퐁 들어가든지, 그렇다면 원줄을 쫙 가져가든지 그런 어신이 한번 오겠죠. 어신이 올 거라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조류 상단에 밑밥을 투척하며 어신지에 가는 방향을 잘 잡아 밑밥띠를 형성시키면 감성돔을 볼 확률도 높아지기에 꾸준하게 밑밥을 치는 닥터케이다. 닥터케이에게 어신이 왔다. 릴링을 하는 손길이 경쾌하다. 녀석은 쉬 올라오려 하지 않고 있는 힘껏 버티며 심하게 앙탈을 부리는 녀석을 노련하게 제압하는 닥터케이. 뜰채로 조용히 마중하는 닥터케이다. 감성돔. 와. 뭐 잘 먹었는지 엄청 힘을 씁니다. 올라온 녀석은 한눈에 보기에도 40cm가 훌쩍 넘어 보이는 감성돔. 네, 운 좋게도 감성돔을 한 마리 낚았습니다. 예쁜 감성돔인데요. 40한 1, 2cm 정도 되는 그런 감성돔입니다. 뭐 영등철이라고 무조건 뭐 50cm 넘어가는 그런 감성돔이 마구마구 낚이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이즈 좋은 감성돔이 낚이는 여건을 가진 포인트도 있죠. 하지만 지금 철에는 감성돔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곳 고성 내만권 같은 경우는 산란철이 되면 50cm가 넘어가는 감성돔들이 많습니다. 아직 그 암놈들이 산란을 시작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한 두어 달 있으면 이제 산란을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방금 같은 경우는 순놈입니다. 힘도 좋았고요. 한 40cm 좀 넘어가는데 저런 감성돔들이 수심 15m 정도 그 물속에서 회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먹이 활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영등철에는 저런 사이즈들, 심지어는 뭐 35cm도 낚입니다. 왜냐하면 감성돔들이 이제는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예전에는 수온이 너무 뚝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감성돔이 이 근처에 있더라도 아주 거의 가사 상태, 뭐 동면까지는 아니지만은 먹이 활동도 하지 않고 몸에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견디는 그런 상태였다면 지금은 이제 밑밥을 뿌리면 밑밥에 반응을 하고 또 미끼가 흘러오면 덥석덥석 물고 원줄을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영등철입니다. 영등철 중반기입니다. 그런 점을 참조하시고 오늘 또 함께 낚시를 즐겨보시죠. 여태까지는 비축해 두었던 체력으로 한겨울을 나기 위한 가사 상태였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서서히 움직이며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가 영등철이 아니겠냐며 어렵게 생각했던 영등철의 정의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닥터케이다. 잠깐 사이에 또 조류가 왼쪽으로 또 흘러갑니다. 아무래도 이곳은 주위에 조류의 흐름을 변화시키는 작은 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바깥바다의 조류의 세기에 따라서 물이 좌로 갔다가 우로 갔다가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썰물은 오른쪽으로 흐르고 덜물은 왼쪽으로 가는 또 그런 곳인데 바깥 조류 상황에 따라서는 발 앞에서는 조류가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류가 왼쪽으로 갈 때는 제 기억이 맞다면 저 왼쪽 한 전방 한 20m 정도의 물속에 어초가 있습니다. 그 어초 주위에서 또 사이즈 좋은 감성돔들이 잘 낚였는데요. 조류가 이제 저렇게 가면 밑밥을 오른쪽에 뿌려서 어초 쪽으로 밑밥을 흘려 보내다 보면 감성돔들이 그 어초 속에서 나와가지고 먹이를 먹습니다. 미끼를 먹고. 그런데 이제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힘도 좋고 사이즈도 크고 하다 보니까 터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뭐 한 45에서 50cm급 감성돔들이 저 어초 속에 많이 있는 모양이던데 예전에도 저기서 많이 터진 것 같습니다. 목줄 2호도 터지고 이랬거든요. 자, 조류가 왼쪽으로 또 천천히 흘러갑니다. 또 멈췄네. 조류가 그러다가 멈추다가 가다가 말다가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아홉물이면 조류 흐름이 더 좋을 텐데. 점점이 박혀있는 작은 섬들의 영향으로 잠깐 사이 조류의 흐름이 바뀌고 밑밥을 어초가 있는 쪽으로 흘려보내 녀석들을 유인해내려는 닥터케이다. 잡아. 그나마 반대로 흐르던 조류가 멈춰버렸다. 아이고, 사이즈 좋다. 아홉물대면 조류의 흐름이 좋을 때인데 이유를 알 수 없어 살짝 긴장하는 닥터케이다. 자, 요거는 쏨뱅이고요. 쏨뱅이는 그래도 한번 쏘여도 견딜만 한데 미역치는 한번 쏘이기 시작하면 미역치는 한번 쏘이면 낚시 접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제주도 가면 독가시치, 쏠종개 위험하고요. 그리고 육지의 갯바위에서는 미역치가 많이 위험하죠. 내만권 갯바위에선 특히 미역치를 조심해야 한다며 주의를 환기시키고 제주도에서는 독가시치와 바다맥이라고 불리는 쏠종개를 조심해야 한다며 당부를 잊지 않는 닥터케이다. 오늘 저는 낚싯대는 1.2호 5m짜리 낚싯대를 사용하고요. 원줄은 2.5호, 어신지 1.5호, 그 다음에 수중 봉돌 1.5호, 목줄을 1.75 주고요. 그리고 목줄에는 G3 봉돌 2개를 물렸습니다. 조류가 뭐 아주 강하지는 않기 때문에 G3 정도의 봉돌을 2개를 혼납을 해가지고 바닥청 위주로 지금 공략을 하고 있는데요. 바늘은 감성돔 바늘 3호 사용하고 있고요. 수심을 지금 15m 주고 반유동 낚시로 지금 방금 감성돔을 한 마리 낚았습니다. 처음에는 수심을 13m 주다가
그리고 14m, 15m를 주고 이제 낚시를 하니까 아마 바닥을 질질 끌다가 보니까 감성돔이 한 마리 미끼를 물었나 봅니다. 여기서 낚시하실 때는 조금 멀리 캐스팅을 하셔가지고 14m에서 15m 정도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류가 이제 왼쪽으로 흐르다 보니까 왼쪽은 이제 물속 여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수중 어초가 있습니다. 수중 어초 쪽으로 가니까 미끌림이 좀 잘 생기는데요. 여기서는 조류가 이제 왼쪽으로 갈 때는 수심을 한 13m, 12m 정도로 조금 수심을 조절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산 너머 저 오붓한 오솔길로부터 봄이 찾아온다더니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듯 문득 초록이 눈에 띄고 뺨에 닿는 바람도 오늘따라 훈기가 있는 듯해 기분이 좋아지는 닥터 K다. 오늘도 저는 이제 미끼를 허리를 미끼하고 그리고 이제 옥수수를 한 통 가져왔습니다. 이곳 그 고성권에서는 지금처럼 그 우릉생이 멍게 미끼로도 감성돔이 좀 잘 낚이는 편인데, 요즘 뭐 낚시점이나 이런데 뭐 멍게가 잘 없으니까요. 그냥 크릴하고 옥수수는 이제 잡어가 좀 덜 끓을 때 옥수수를 사용하고, 지금은 지금 크릴만 사용해도 충분히 낚시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수온이 조금 올랐다고는 하지만은 이곳은 낚시인들이 그렇게 많이 찾는 곳이 아니니까요. 이곳에 감성돔이 있다고 생각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지금철의 감성돔 포인트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낚시인들이 여기를 잘 안 찾죠. 그리고 낚시 출조점도 이쪽 그 고성 내만권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갯바위가 한산하고 밑밥을 많이 안 뿌리니까 잡어들도 그렇게 득실거리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제 밑밥을 좀 뿌려주고 막 이러다 보면 어디선가 또 잡어들이 몰릴 겁니다. 몰리면 이제 감성돔 낚시하기가 조금 힘들어질 거고, 그럴 때는 잡어 퇴치용 대처미끼, 뭐 옥수수라든지 경단이라든지 그런 걸 사용해 주면 좋겠죠.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흔히 멍게라고 하는 우릉생이 멍게도 또 이곳에서는 특효약으로 감성돔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인근에 이제 멍게 양식장들, 그리고 자연산 멍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감성돔들이 멍게를 잘 먹나 봐요. 저도 의외로 뭐 멍게를 사용해서 감성돔을 낚은 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개불을 잘게 잘라가지고 개불이 바늘에 끼워 보면 마치 그 참기찌랭이처럼 그런 역할을 합니다. 색깔도 붉고요, 먹음직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감성돔이 또 개불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낚시를 시작하면서 오늘 될지 안 될지 저도 장담을 못했습니다. 이곳에서 낚시를 안 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리고 낚시인들도 아무도 없기 때문에 고기가 대상어가 안 나오니까 낚시인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뭐 선장님들도 이곳에 손님들을 모시고 와봤자 별 재미가 없으니까 이곳은 그냥 조용하게 비워두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막상 뭐 낚시를 해보니까 바다 여건이 충분히 감성돔이 낚일 수 있는 여건이고, 수온 역시도 아주 불만족스러운 그런 수온도 아니고, 그리고 막상 또 낚시를 해보니까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감성돔이 낚였고, 그러니까 영등철에 충분히 감성돔 낚시를 해도 무방한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한 마리 낚고 그런 그 성급한 결론을 내린다는 건 조금 뭐 어폐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지금 뭐 바다 상황을 보면 시청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바다 상황입니다. 조류의 흐름이라든지 그다음에 물 색깔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여건들이 충분히 감성돔이
지금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걸 확실하게 이제 그 못을 박으려면 제가 막 4-5마리 정도 감성돔 연거푸 낚아내고 그렇게 하면 막 제가 드린 말씀이 조금 더 신뢰가 갈 텐데 지금 뭐 그 정도로 고기가 낚이는 건 아니고요. 지금 처음에 뭐 어차피 고기가 그래 감성돔이 퍽퍽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고 또 바닥 걸렸다. 자, 수심을 제법 낮췄는데도 바닥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른 방법을 써봐야죠. 자, 채비를 바꿔보겠습니다. 전유동 낚시로 바꿔가지고 공략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기울지 G2. 자, 기울지 G2를 사용하고요. 속 조류를 탈 수 있는 수중지는 거의 뭐 부력이 없습니다. 부력이 한 G3 정도 되는 침강력을 가진 수중지인데, 여기는 수중지 역할보다는 속 조류를 받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목줄에 분납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반유동 할 때 사용했던 그 목줄 그대로입니다. 봉돌 2개 달려 있고요. 바늘, 3호 바늘 달려 있고. 바늘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바늘 다시 매야죠. 자, 이제 전유동을 하니까 바늘을 2호로 바꾸겠습니다. 2호 바늘로 바꿔가지고 공략을 하겠습니다. 전유동을 하게 되면 같은 수심으로 들어가더라도 물속에 조금 그 물속 조류에 따라 가지고 바닥 걸림이 좀 덜하죠. 수중열을 넘을 수도 있고요. 자, 기대해 보겠습니다. 바닥에 밑걸림이 자꾸 생겨 속이 타는 닥터케이. 이럴 때는 조류로 인해 같은 수심이라도 바닥 걸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유동으로 채비를 바꿔 공략해 보려는 닥터케이다. 낚시를 하실 때는 만조가 있고 간조가 있지 않습니까? 물이 가득 찰 때가 있고 또 물이 잔뜩 빠질 때가 있고 그 간만차가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1m가 충분히 넘습니다. 지금 거의 이제 만조에서 이제 썰물로 돌아섰는데요. 아침에 내렸을 때 하고 수위가 많이 다릅니다. 그 채비 수심도 역시 1m 이상 차이가 나겠죠. 지금 물이 든 상태고 조류가 세고 하기 때문에 15m 수심을 고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16m 정도로 수심이 깊어졌다 생각하시고 또 조류의 그 흐름에 따라서 조류가 세게 흘러가면 16m 수심이 반유동 16m가 바닥에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한 뭐 50cm, 1m 정도 떠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심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면서 바닥청에 채비가 닿이는 거, 목줄이 닿이고 바늘이 닿이는 거를 아마 그 낚시를 조금만 하셔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수시로 수심을 체크해 가면서 그렇게 바닥청을 공략하면서 낚시를 하는 게 감성돔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그런 방법이겠죠. 제 찌는 지금 오른쪽에 오른쪽 전방 한 20m 정도에 있고요. 밑밥은 이렇게 찰진 밑밥, 던지면 거의 뭐 덩어리째 날아가는 그런 밑밥을 조류 전방 20-30m에다가 뿌려줍니다. 그럼 저 밑밥이 가라앉으면서 이제 서서히 퍼지겠죠. 퍼져서
제 찌 근처 입질이 올 수 있는 범위에서 바닥청에 특히 이제 암맥이나 옥수수나 이런 걸 좀 많이 넣었으니까요. 좀 빨리 깔아앉으면서 포인트가 형성될 수도 있겠죠. 지금은 만조를 지나 썰물이 시작되고 이런 곳에서는 조수 간만의 수심 차이가 최고 1m가 충분히 나는 상황. 채비의 수심도 만조 시에는 1m 이상을 더해야 한다. 조금만 신경 쓰면 바닥층에 채비가 닿는 것을 알 수 있으니 수시로 수심을 체크해가며 조절해줘야 감성돔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팁을 주는 닥터 K. 밑밥을 찰지게 해서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하고 수면에 닿아 조금은 빨리 가라앉을 수 있도록 하여 포인트를 형성해 주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닥터 K다. 네, 지금 이제 정오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조류가 죽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이 조류가 오늘은 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흐르다가도 갑자기 멈추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보니까 조류가 조류 뿌리가 살아있다 그러죠. 지속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한 2~3시간 연속 되는데 그때가 되면 뭐 철수 시간이 좀 다급해지니까요. 낚시를 밑밥도 지금 많이 남았는데 낚시가 그렇게 수월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배를 불러서 요 인근에 또 감성돔이 나올 만한 자리가 있는지 한번 또 훑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조류가 지속적으로 흘러 도무지 찾아들 기미가 없다. 급기야 포인트 이동을 결정하는 닥터 K다. 옮긴 포인트는 같은 내망권이지만 고성만에서 조금 벗어나 사량도 조금 못 미친 장도라는 곳의 포인트 이름은 소나무 누운 자리. 네, 이제 자리를 옮기고 2차전에 돌입합니다. 자, 이것도 내만입니다. 고성만에서 조금 벗어난 사랑도에 조금 못 미치는 그곳인데요. 잠도라는 곳입니다. 잠도 중에서도 지금 보시다시피 소나무가 멋지게 한 그루 누워 있습니다. 소나무 누운 자리. 제가 이름을 붙여도 소나무 누운 자리, 뭐 소나무 자빠진 자리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는데 현지민들은 이것을 조금 유머스럽게 소나무 자빠진 자리라고 부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소나무 넘어진 자리라고 소나무 누운 자리도 괜찮고요. 뭐 이름이야 뭐 상관 있겠습니까? 이것도 겨울철에 오후 낚시에 감성돔이 자주 출몰하는 곳인데요. 평균 수심은 8m에서 10m 정도 되는 곳입니다. 조류가 그렇게 세게 흐르지 않고 우리 조금 전에 처음 낚시했던 이끼섬처럼 그렇게 강한 조류가 흐르는 곳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조류가 받치는 곳이라서 안에서 그냥 맴도는 아주 그 유유히 흐르는 그런 조류들이 주로 형성되는 곳입니다. 근데 의외로 여기도 겨울철에 사이즈 좋은 감성돔들이 곧잘 나오곤 합니다. 오늘 이 자리도 비어 있고 가는 길에 저 소나무 풍경도 예쁘고 해서 한번 내려봤는데요. 자, 여기서 남은 시간까지 한번 감성돔 사냥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소나무 넘어져 일자로 누운 모습이 바다와 어울려 눈 내리는 날 수묵화를 그린다면 섬들과 어울려 참으로 낭만적인 곳이 될 듯한 풍경을 보여준다. 네, 이 자리는 낚시 자리가 조금 협소합니다. 직벽에 이 턱이 있는데 그 턱에서 낚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뒤쪽으로 넘어가서 낚시를 해야 하는데 이 촬영을 하다 보니까 딱 자리가 요 자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공간이 이렇게 협소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주위는 평평하게 넓습니다. 충분히 야영을 해도 될 만큼 공간은 있는데 요 딱 낚시 자리만 이렇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리가 불편한 만큼 감성돔을 낚아야 되겠죠. 정말 영등할미가 심술을 부리는 것일까?
바람은 더욱 세차고 수온은 더 낮아진 듯하다. 과연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한단 말인가? 입술이 바싹바싹 타들어가는 닥터 K다. 자리를 옮기고 한두 시간 정도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조류도 뭐 그런 대로 예쁘게 가고 있고, 수심도 10m 전후에 적당한 수심을 보이고 있고, 나름대로 또 이곳은 감성돔이 좀 잘 낚이기로 유명한 자리, 소나무 누운 자리, 명성에 지금 걸맞지 않게 밑밥을 지금 엄청 많이 뿌렸는데도 감성돔이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잡어는 지금 많이 있습니다. 청어가 보통 보면 수온이 좀 차가울 때 내만으로 많이 접근을 하는데요. 청어하고 보거, 놀래미 이런 어종들은 계속해서 낚여 올라오는데 감성돔만 지금 안 낚이고 있습니다. 크릴 미끼가 뭐 물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뭐 적당하게 흐르면 아주 그저 미끼를 핥아 먹는 것처럼 껍데기만 싹 올라옵니다. 알맹이는 다 빠져나가고 아마 뭐 잔챙이 쪽쪽 빨아먹는 그런 잡어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옥수수는 지금 옥수수를 계속 쓰고 있는데 옥수수는 뭐 반응이 없고, 크릴 미끼는 또 견디지를 못하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갑자기 또 숙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그럼 수심을 조금 더 주고 좀 더 먼 곳으로 한번 캐스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약 한 11m 정도 주고 낚시를 하는데 12m 정도 주고 아주 먼 거리로 캐스팅을 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전유동 낚시를 하니까 낚시는 재밌는데 잡어들이 거의 뭐 바닥에 좀 바늘이 바닥에 가깝다 싶으면 그냥 잡어가 따먹어 버립니다. 따먹어 버리고 청어 그리고 보거 이런 그 어종들이 계속해서 미끼를 따먹어 버리고요. 옥수수 미끼를 또 사용하니까 아예 또 입도 되질 않고 감성돔이 들어오면 틀림없이 건드릴 텐데. 자, 수심을 12m 주고 멀리 치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멀리 날아갔다. 심기일전 야심차게 멀리 캐스팅을 하는 닥터 K. 옥수수 미끼로 바꿔봤지만 그래도 소식이 없는 녀석들. 점점 생각이 많아지는 닥터 K다. 오늘 사실은 그 이제 영등철은 우리 낚시인들이 그 생각하고 계시는 것처럼 어떤 고정관념이 좀 있는데, 영등철은 낚시가 어렵다. 영등철은 수온이 아주 차다. 영등철은 감성돔이 낚여도 대물만 낚인다 하는 그런 어떤 고정관념들을 사실 낚시를 하면서 좀 풀어보고 그 고정관념들을 시청자 여러분들로부터 좀 깨어드리는 그런 낚시를 사실은 기획을 했습니다. 기획을 했는데 막상 그 낚시를 하고 보니까 생각대로 잘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낚시가 사실 뭐 생각대로 뜻대로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게 낚시고,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도전하게 되고 더 연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낚시를 사랑한다 해야 될까요? 낚시에 빠진다 해야 될까요? 낚시가 더 좀 더 마음속 깊이 들어오는 그런 이제 상황이 보통 되는데요. 제가 저번 시간 그제 대포권에서 배를 타고 약 한
5분 10분도 안 가는 그런 거리에서 낚시를 했는데 그 시기도 영등철 초기입니다. 영등철이 막 시작되는 그 시기였거든요. 음력으로 2월 초. 그런데 뭐 충분히 마리수가 나왔습니다. 물론 뭐 사이즈 큰 놈들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마리수 감성돔이 나왔고요. 제 옆에서 낚시를 했던 분, 제 안통에서 낚시를 했던 분은 나중에 철수하면서 얘기 들어보니까 목줄 2호를 썼는데 8번 터지고 50cm를 2마리 낚았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충분히 내만에서도 50cm급 감성돔들이 낚인다고 봐야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영등철의 낚시가 어렵다. 영등철은 50cm급만 낚인다. 영등철은 수온이 가장 차다, 낮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포인트별로 다르겠지만은 35, 40cm 마리수로 낚는 자리도 있고요. 또 50cm급도 충분히 낚을 수 있는 자리가 있고요. 영등철에는 낚시를 시작한다는 개념으로 차라리 받아들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겨울철에 최저점을 찍었던 수온이 좀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감성돔을 마리수로도 낚고 사이즈 좋은 감성돔도 낚을 수 있는 시기, 그게 이제 영등철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주장하고 싶었던 거죠. 영등철의 고정관념을 꼭 깨워보고 싶었던 닥터 K. 하지만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아 많이 아쉽지만 이런 것이 또 다른 도전을 불러일으키고 낚시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 닥터 K. 오, 왔다. 드디어 닥터 K에게 어신이 왔다. 왔어. 와, 철수할 나니까 또 오네. 철수를 남겨놓고 소식을 보내온 녀석이라 더욱 반가운 닥터 K. 연신 얼굴에서 미소가 떠날 줄을 모른다. 녀석은 제법 힘을 쓰고 버티며 전 먹던 힘까지 다 품어내며 승강이를 하고 있다. 힘을 쓴다. 오, 감성돔. 감시. 와, 철수 직전에 한 마리 오네. 철수 직전에. 수면의 모습을 드러낸 녀석은 그토록 보고 싶어하던 감성돔. 얼른 뜰채로 마중하는 닥터 K다. 야, 딱 고만한 사이즈입니다. 이야. 와, 철수 시간에 채 20분도 남지 않았는데 한 마리 또 낚여 올라옵니다. 아침에 낚았던 거 딱 그 비슷한 사이즈인데요. 참, 낚시는 정말 알다가도 모르는 겁니다. 야, 아쉽게 철수 하나 했는데 그래도 또 한 마리가 낚여줍니다. 자리가 협소해가지고. 이대로 철수하나 싶어 얼마나 마음을 졸였던가. 이런 마음을 알아주기라도 하듯 올라와 준 녀석이 그저 고맙기만 한 닥터 K다. 아침에 거보다는 조금 작긴 하지만 그래도 30, 한 7, 8 정도는 되어 보이는 감성돔입니다. 야, 참, 딱 마무리 하려고 하니까 막판에 한 마리 낚여줍니다. 참, 이 낚시가 이런 겁니다, 그죠? 출근하고 한 마리, 퇴근하면서 한 마리. 감성돔 낚시. 네, 이제 모든 낚시를 마치고 철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침에 시작하면서 한 마리, 그리고 철수하기 전에 또 한 마리, 이렇게 오늘 어렵게 낚시를 했지만은 그래도 한 35에서 40대는 감성돔 두 마리를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제가 영등철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루 고성 내만권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죠. 내만권에서 감성돔 낚시를 해 봤는데요. 감성돔이 영등철에 이 내만권에도 낚인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많은 낚시인들이 지금 내만권에서 감성돔을 낚고 있습니다. 그 마리수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천차만별인데요. 조건이 좋을 때는 35에서 40cm급을 10마리 이상 낚는 낚시인을 제가 봤고, 저도 또 그렇게 낚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등철이라는 게 꼭 감성돔이 안 낚인다, 멀리 가서 낚아야 된다, 사이즈가 무조건 크다, 이런 그 고정관념을 조금 탈피시켜 드리고 싶은 생각에 낚시를 해봤는데, 약간 억지스러운 면도 없잖아 있지만은, 일단은 영등철이라는 개념을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낚시인들이 조금 바꿔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오늘 하루를 준비했는데, 어떻게 좀 만족스러우셨나 모르겠습니다. 좀 생각대로 낚시가 흘러가지 않아서 조금 안타깝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감성돔 얼굴을 봤으니까 뭐 약간의 신빙성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이만 철수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곳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피싱 TV